스퀘어셀 카시노마일 때는 백그라운드가 더티 백그라운드로서 상당히 지저분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케라틴입니다. 케라티네이제이션이 겹쳐서 그 진주처럼 그 양파 껍질 내지는 진주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것도 스퀘어셀 카시노마인데 일부 사이토플라즘에 케라티네이제이션을 보이지만 이거 전체로 대부분 보면은 넌케라티나이징 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인사이트보다는 상당히 이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아모르포스한 머티리얼이 보이고 있고 세포가 이렇게 죽는 네크로시스 되는 에비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인베이시브 캔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케라티나이징 타입의 스퀘어머스 셀인데 우리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케라틴 펄 이런 세포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돼서 펄을 형성하는 걸만을 케라티나이징 타입으로 하고 사이토플라즘이 풍부한 케라티나이제이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케라티나이징 타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보티보 펄 내지는 펄을 보일 때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보티보 펄 같은데요. 일부 조금만 이렇게 펄 포메이션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사이토플라즘이 풍부한 케라티나이제이션을 보이지만 펄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만 있다면 넌케라티나이징 타입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트로말 인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이시브 스퀘어머셀 카시노마이고요. 여기서도 이거는 넌케라티나이징 타입의 스퀘어머셀 카시노마입니다. 아까 케라티나이징 타입보다는 훨씬 사이토플라즘이 없고 핵이 더 엔시레이션가 높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이토로지로 보면은 여기 엔시레이션가 높고 하이퍼크로마틱한 핵을 보이고 있고 프로미넌트 뉴클레어 로스를 보이고 크로마틴 패턴도 인사이트에서는 하이실에서는 이렇게 이분하게 크로마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하이실 셀이군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실 셀이 보이고 있고 여기 약간 이레귤라한 크로마틴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걸 인베이시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가 대부분은 파인 크로마틴 패턴으로 되어 있는 서스피셔스 인베이전을 하는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와는 반대로 좀 더 더티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인베이시브 스퀘어머셀 카시노마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의 크로마틴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파인한 게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피크노틱하고 셀 디제너레이션, 핵이 디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크로마틴도 여기서 보시면 클리어링하지 않은 그런 이레귤러 패턴으로서 인베이시브 캔서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아쉬운 소견은 프로미넌트 뉴클레어 로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노멀 엔도 서비칼 글랜드로 이제 글랜들라 리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노멀 엔도 서비칼 셀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고 핵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노멀 셀이라고 합니다. 이거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인사이토 칼시노마의 아데노칼시노마의 셀인데 이렇게 엔시레이션가 높은 하이퍼크로마틱한 셀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스쿼머스 셀보다 글랜딜라 셀은 크로마틴이 상당히 파인합니다. 그래서 스쿼머스 셀을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시꺼먼 크로마틴 패턴을 보여주지만 아데노칼시노마는 그렇게 현저한 하이퍼크로마틱 소변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아데노칼시노마의 특징인 컬럼나한 소변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줘서 이거를 패더링, 새의 깃털 모양의 패더링 패턴이 이러한 컬럼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 패더링 패턴의 더 특이한 소견입니다. 핵이 보통 노말에서는 그 핵이 안쪽에 숨어 있고 겉에 싸고 있는 게 사이토플라즘인데 이렇게 네오플라스틱 핵이 바깥으로 돌출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더링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핵도 엔시레이션가 높고 아데노칼시노마인 경우에는 스쿼머스보다는 상당히 파인 크로마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진이 약간 흐리긴 하지만 굉장히 파인 크로마틴 패턴이어서 이것이 네오플라즘인지 비나인인지 감별하기 어려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칼시노마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글랜들라 스트럭처는 그대로 있으면서 글랜들라 스트럭처 내에 스트로말 인베이전이 없이 네오플라즘 캔서 셀이 증식하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 아데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어브럽트하게 비나인 글랜드가 있고 어브럽트하게 이런 네오플라스틱 셀이 자라고 있으며 비나인에 비해서 세포가 크고 슈도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비나인에서는 마이토시스가 이 베이잘 레이어만 하지만 이렇게 어브노멀한 세포는 어퍼 레이어에서도 마이토시스를 보입니다. 여기서 더 고배율로 보시면 여기 어브럽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마이토시스가 없고 여기 마이토시스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파토시스가 또 아데노카시노마 인사이트에서는 아파토시스가 베이스에서는 아파토시스가 일어나고 어퍼 레이어에서는 마이토시스가 일어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노말 획보다는 상당히 크면서 노말보다는 하이퍼크로마틱하지만 이 하이퍼크로마티즘은 스퀘머스 셀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인 크로마틴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도서빅스 글랜드 내에서 네오플라스틱 셀이 자라고 있어서 우리가 인사이트 카시노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는 상당히 세포가 이렇게 핵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사이토플라즘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글랜들라 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글랜들라 셀이 핵이 커지면서 여기 주변에 노말 셀이 없는데요. 노말보다 하이퍼크로마틱한 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럴 때 이게 CIN 네오플라즘인지 글랜들라 네오플라즘인지 어려울 때에는 이것이 크로마틴 패턴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파인 크로마틴 패턴을 갖고 있으면 글랜들라 리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아데노스쿼머스 인사이트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50%에서 AIS가 있는 경우에 스쿼머스 리전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데노카시노마가 있고 스트래티피케이션. 스쿼머스의 특징은 글랜드는 선을 라이닝하기 때문에 한두 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스쿼머스 셀은 이렇게 판상으로 스트래티피케이션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오플라즘이라도 이렇게 판상 모양으로 오면 스쿼머스일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선 모양으로 오면은 아데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아데노 스쿼머스가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AIS이면서 서스피셔스 인베이전. 이것도 아까 스쿼머스 사이톨로지에서 마찬가지로 스쿼머스 서스피셔스 인베이전을 할 때 그 글랜드의 특징은 뭐냐면 스쿼머스 셀이 증식할 때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런 오버래핑이 그렇게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 글랜드는 세포가 막 스트래티피케이션 되면은 오버크라우디드 된 핵과 핵이 막 겹쳐지는 그런 소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상보다 핵이 서너 개가 막 겹칠 때 이럴 때 인베이시브 셀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서스피셔스라고 하려면 프로미넌트 뉴클레올로스가 있다든가 또는 코르스한 크로마틴 패턴이 스쿼머스나 글랜들라에서의 기본적인 사이톨로지 CIN 그러니까 인사이트의 크로마틴 패턴은 콜스하지가 않고 이 세포나 이 세포나 이 세포는 다 비슷한 크로마틴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인베이시브가 되면은 이 세포 각각이 다 다른 크로마틴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지저분한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증식하는 오버크라우디드 에비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서스피셔스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인사이트보다는 인사이트는 1, 2 레이어 정도로 돼 있어서 이 정도면 인사이트인데 여기는 약간 크라우디드가 돼서 서스피셔스 인베이전으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실도 같은 에비던스인데 이게 스쿼머스 셀이다 보니까 남남께 흩어지는 양상이나 판상으로 보여줘서 이런 크라우딩보다는 다른 핵의 이런 클리어링, 뉴클레올로스, 이런 핵의 네크로시스 이런 것으로 서스피셔스 인베이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카시노마의 WHO 클래시피케이션은 서비스에서는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가 제일 많고 뮤시너스에도 여러 가지 세포에 따라서 엔도서비칼 타입인지 인테스티널 시그네이트인지 미니멀 디비전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카시노마는 인사이트와 달리 이렇게 굉장히 세포가 글랜드가 크라우디드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크라우디드 글랜드가 있으면 우리가 낱낱이 흩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우리가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카시노마도 그 HPV와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가 뮤시노스 타입에서는 9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P6를 염색하게 되면은 CIMI만 이렇게 디퓨저하게 염색을 보이고 있고 CA나 염색을 보이지만 바이멘틴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의미는 엔도메트리얼 셀은 바이멘틴의 양성이지만 서비컬 셀은 음성이어서 우리가 엔도메트리얼 오리진인지 엔도메트리얼 오리진인지 판별할 때 쓰고 있습니다. AIS 경우에는 이러한 그 패더링 패턴이 여기 줄이게 보이고 있고요. 프로미넌트 뉴클레올라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분명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서비컬 아데노카시노마는 AIS보다는 좀 더 복잡한 글랜듈라 스트럭처를 보이고 있고 햅도 좀 더 플로모틱한 셀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노카시노마 이렇게 클라우딩 되어 있고요. 여기 뮤신이 풍부하면 뮤신 풀을 형성하기도 하고 뮤신이 이렇게 술잔 모양의 이 밑에가 없는 이런 술잔 모양의 이런 게 있을 때 거블렛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스팅트한 거블렛셀이 나오면 이런 거블렛셀은 라지 인테스틴에서 관찰되는 정상적인 소견인데 이것이 보이면은 인테시널 타입의 엔테릭 타입의 아데노카시노마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블렛셀이 다수 관찰이 되면 인테시널 타입의 셀이고 그리고 뮤신 프로덕션하는 사이토플라즘이 없으면 우리가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데비에이션은 사이톨로직하게는 상당히 비나인 루킹하게 관찰이 되지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노멀보다 심한 형태로 증식하게 됐을 때 우리가 미니멀 데비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켈롭드한 그런 어브노멀 슬렌더한 튜브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이톨로직하게도 생과학적으로 보면은 가끔은 아데노 말리그놈이라고 알고 보면은 여기 베이스 셀도 이렇게 프로미넌트 뉴클레우스를 갖고 있고 풍부한 사이토플라즘이 뮤신이 풍부한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풍부한 사이토플라즘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프로미넌트 뉴클레우스가 잘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이톨로지가 조직이 노멀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리오셀 칼시노마가 서빅스에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이 크리오셀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에오지노클릭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특징적으로 홈네일 크리오셀 때는 홈네일 셀이 관찰이 되는데 이와 같이 튜블 안에 홈네일 핵이 도드라져서 튀어나오는 홈네일 셀이 보일 수 있고 클리어셀은 셀과 셀 사이에 정션의 액티비티를 잘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클리어셀은 글라이코겐이 있다가 프로세스가 좀 빠져서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시로스 칼시노마의 특징은 파필라리 이렇게 파이브로 바시클라 코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필라리라고 얘기하고 이런 코어가 없는 것을 마이크로 파필라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파필라리 코어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심한 하이 NC 레이쇼의 프로미넌트 뉴클레오루스를 갖고 있는 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시로스 칼시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 사이톨로지에서 이 프로미넌트 뉴클레오루스가 관찰이 되면 그리고 가끔 파필라리 이거는 파필라리 스트럭처는 여기는 없는데요. 파필라리 스트럭처가 관찰이 되면 파필라리 시로스 칼시노마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컬 아데노카시노마도 여러 가지 아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데노스쿼머스 여기 보면은 여기 글랜드 스트럭처가 있고 여기는 판상 모양의 솔리드의 아데노스쿼머스가 보이고 있어서 아데노스쿼머스가 있고요. 이거는 그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인데 렁에 생기는 오투셀 칼시노마와 같은 언디퍼렌시에이티드 스몰 셀 칼시노마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펫 염색이 이렇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가 생각보다